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2026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물리적, 경제적 한계가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인데 스타쉽이 지구를 하나로 묶고 옵티머스가 노동을 해방하며 테슬라의 AI가 도시의 여러 요소들을 관리하는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우주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행물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이제 곧 등장할 스타쉽4는 그 한계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덩치가 10에서 20%가량 더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 변화가 아닙니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용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인데 특히 심장인 랩터 엔진의 성능 향상이 눈부십니다. 해수면 기준 추력이 무려 9,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보다 20%나 강화된 수치입니다. 이 정도의 힘이면 궤도에 200톤 이상의 화물을 한 번에 실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회용이 아니라 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또 쏠 수 있는 완전 재사용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3일마다 스타쉽 50대를 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년에 1메가톤 이상의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가 있는데 1메가톤은 화성에 스스로 돌아가는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기 충분한 양입니다. 인류가 다행성 종족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물류망이 2026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에 더 와닿는 소식은 바로 지구 대 지구의 수송 시스템입니다. 스타쉽을 타면 전 세계 어디든지 40분 안에 갈 수가 있는데 현재 비행기로 5시간 넘게 걸리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여정까지는 단 25분 만에 끝납니다. 도쿄에서 싱가포르는 28분, 그리고 런던에서 뉴욕까지는 29분입니다. 그리고 11시간 넘게 걸리던 런던 홍콩 노선도 34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건 비즈니스 출장이나 물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데 아침에 런던에서 회의하고 점심에 뉴욕에서 식사를 한 뒤에 저녁에 다시 런던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 가능해진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2026년을 특이점의 해로 지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등장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도 일론 머스크와 X팀이 보여준 성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만 개의 GPU를 하나로 묶은 거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단 19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만들려면 계획에만 3년, 설치에만 1년이 걸립니다. 남들이 4년 걸릴 일을 일론 머스크는 3주도 안 돼서 끝내버린 것이죠. 이 압도적인 계산 능력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옵티머스의 뇌를 훈련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2026년에는 그 위에서 돌아갈 진짜 지능이 깨어날 차례라는 것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성은 중국 시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긴박한데요. 테슬라는 현재 상하이에 대규모 AI 훈련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팅 엔지니어와 데이터 센터 운영 전문가를 긴급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뽑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베테랑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국 현지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중국 내에서 즉시 학습시켜서 중국 전용 FSD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상하이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중국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도로 환경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FSD가 곧 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레이더나 라이다 없이 오직 카메라에만 의존합니다.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카메라가 보고 있는 앞 유리에 미세한 기름때나 먼지가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흐릿한 시야 때문에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6년 1월 1일에 특허를 공개를 했는데 하이테크 청결 경찰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유리 검사 시스템을 발명을 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작업자가 눈으로 닦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빛이 차단된 다크박스라는 암실 안에서 윈드실드 유리를 넣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기술이 정말 놀라운데 테슬라는 380에서 500 나노미터 영역의 블루 편광광을 쏩니다. 이 파란빛은
입자가 작고 산란이 잘 되어서 미세한 오염을 찾아내기에 최적입니다. 유리를 향해 60도 각도로 빛을 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브루스터 각도라고 불리는 지점과 비슷합니다. 깨끗한 유리라면 빛이 그대로 통과하겠지만 아주 미세한 기름막이나 먼지가 있다면 빛의 성질이 비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특수 카메라는 이 비틀린 빛을 4가지 방향, 0도, 45도, 90도, 135도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각 픽셀의 평광도와 평광각을 계산하여 오염 정도를 수치화합니다. 기술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이 데이터를 색깔로 바꿔서 보여주는데 우리 눈에는 투명해 보이던 유리가 모니터 상에는 오염된 부위가 보라색이나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0.1%의 오염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 덕분에 테슬라의 FSD는 가장 맑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 내에 3세대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할 예정인데 3세대는 단순히 걷고 물건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테슬라 공장 라인에서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효율을 목표로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2026년 말 스타쉽이 화성을 향해 날아갈 때 옵티머스를 보낼 확률이 5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가 화성에 가기 전 로봇이 먼저 도착해 기지를 짓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인류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서 인류의 영토를 넓히는 선봉장이 되는 것이죠. 2026년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옵티머스는 우리 가정과 공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론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지표 때문이죠. 하지만 캐너코트 제뉴어티의 분석가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이를 클래식한 기술 전환기의 일시적인 정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과거 스마트폰이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 나올 때도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반드시 이런 정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기에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소프트웨어 역량과 전용 플랫폼, 압도적인 비용 절감 능력을 갖춘 테슬라는 이 정체기를 거치면서 살아남는 파일을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1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2026년이야말로 사이버캡, 옵티머스, 세미트럭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풍성한 수학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숨겨진 황금알인 에너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분석가 제드 도르샤이머는 테슬라의 에너지 성장이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를 돌리기 위해서 수만 대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들은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즉, 전 세계 거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수록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저장할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거대 배터리 저장 장치인 메가팩은 이 AI 인프라 핵심 부품입니다. 특히 2026년은 메가팩 3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파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오토비더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기가 쌀 때 저장을 했다가 비싸게 팔거나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하를 관리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는 에너지 부분의 성장률이 훨씬 가파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발전소이자 은행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이 에너지 인프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전기차의 주행거리만 집착을 할 때 일론 머스크는 혼자 전 세계의 전력망의 한계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측들이 어떻게 지금의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의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